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아 고민이 있어 100세 프로젝트에 연락을 드렸어요. 지금 저희 가족이 아주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위험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매일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데 도와주세요. 매일 위험하게 산다는 가족의 제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어묵탕이랑 국물 닭발 하나. 위험한 가족의 홍일점 엄마 김양희 씨와 주방장을 맡고 있는 둘째 아들 김진우 씨를 소개합니다. 닭발 맛은 불맛이랬나요? 후식은 불 조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불 조절에 따라서 이제 탄맛, 안 탄맛이 결정되니까. 조리가 끝나기 무섭게 손님상으로 배달 완료. 두 분이 아주 손발이 척척 맞으시네요. 안녕하세요. 배달 포장 홀손님이 너무 많아서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정신없어요. 밀려드는 주문과 뒷정리에 정신없이 바쁜 양희 씨. 30대 초반의 진우 씨에게는 문제 없다지만 올해 54세 양희 씨는 때로 자주 벅찬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아우 너무 힘들다 얘. 아우 오늘 왜 이렇게 손님 많니? 가게를 오픈한 지 이제 겨우 3개월. 채소 손질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평소에 야채는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이렇게 썰면 되는 거야. 그 마음을 알기에 진우 씨도 꼼꼼히 배워가는데요. 저는 아마 혼자 가게를 못 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또 가게 나와서 도와주시니까 가게를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요리도 가게도 처음인 아들을 위해 보조를 자처했다는 어머니. 몸은 힘들어도 열심히 하는 아들을 보며 힘을 냅니다. 네, 오늘 많이 먹어. 이것저것 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먹지 뭐 맛있는 거. 응? 늦은 저녁을 시작하지만 왠지 영 입맛이 없어 보이는 모습. 배고파서 먹긴 먹는데 못 먹겠다. 왜? 아까 바빠서? 아까 밥도 못 먹고 이랬는데. 콜라도 줄까요, 콜라? 그거나 좀 안 되면 종종 이렇게 속이 안 좋으세요? 일하기 위해서 조금씩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아유, 안녕하세요. 뭐야? 밥 먹네.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오니? 나도 뭐 일하고 왔어. 뭐 내가 뭐 놀다 왔나. 알어, 너 바쁜 좀 다 아는데 좀 틈틈이 시간 내가지고 동생도 도와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분도 아드님이신 거예요? 네, 제 첫째 아들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밤에도 못 봤는데 지금 이제서 가게를 왔어요. 어제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내가 무슨 술을 많이 마셔. 나 한 잔 마셔서 딱 한 잔.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김양희 씨의 큰 아들, 썰을 잘 푸는 트로트 가수 MC 썰입니다. 뜬다, 뜬다. 2009년 개그맨으로 데뷔한 후 2016년 가수로 또다시 데뷔. 공연 행사 기획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위험한 가족의 큰아들 MC 썰 김진혁 씨를 소개합니다. 행사도 없지, 겨울이라. 이제 3월 달까지는 그렇지. 봄에 이제 또 시작이니까 비수기지, 지금. 지금 이제 1월이야.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비수기. 기전도 없는 것 같은데 엄마가 봤을 때. 이제 철이 들었어, 가게 하고 나서. 많이 철이 들었어. 예전에 그렇게 속을썩이더니. 가족분들이 다 모신 것 같은데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저희 남편은 지금 양산 출장 중이에요. 근데 평소 요즘에 그러는 게 아니라 벌써 이 생활이 20년이 넘었어요. 오래전부터 떨어져 지냈다는 양희 씨네 가족. 지방에서 일하는 남편과 꿈을 위해 일찍이 서울로 상경한 큰아들. 이 일 저 일 해보다가 이제야 본인의 가게를 마련한 둘째 아들까지. 와, 집안에 남자만 셋이네요. 큰아들이 앞으로 걱정이에요. 또 속 썩일까봐 앞으로 속을 좀 안 썩이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도 앞으로 속 안 썩이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꼭 성공해서 알겠습니다.
효자가 되길 네, 바란다. 속 안 썩이겠습니다. 사랑해. 약속. 응. 예. 그렇게 왁자지껄 위험한 가족의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준미야, 네? 대충 이제 치웠거든? 설거지 했거든? 나 이제 집에 들어갈게. 네, 너 혼자 할 수 있지? 수고해. 둘째 아들의 가게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뒷정리는 아들에게 맡기고 먼저 집으로 향하는 엄마 양희 씨. 집에 오자마자 고단한 몸을 뉘어보는데요. 아들 둘이 장성했지만 아직 거슬 수 없는 엄마의 무게. 타지에 떠나 있는 남편 때문에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마음고생이 참 많았던 세월. 아빠가 객지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엄마도 되지만 또 아빠 몫까지 자녀들을 이제 아들 둘을 챙겨야 되고 케어해야 되니 제가 많이 이제 좀 힘들었었거든요. 큰 아들은 이제 이렇게 서울 쪽에 와서 객지 생활하면서 제대로 객지 생활하면서 잘 하고 있나 성공한다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걱정을 항상 하는 편이고 또 둘째 아들은 또 이렇게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하겠다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이제 엄마 입장으로서 항상 두 아들 걱정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자식 걱정만 하고 있어요. 피곤해. 응? 이거 뭐니? 뭐야, 여기서? 죽 먹고 있잖아. 아니, 불도 안 켜고 죽을 먹어. 왜 죽을 먹고 있어요? 배가 고픈 건지 아픈 건지 그냥 기운도 없고 이래서 먹고 있는 거야. 아니, 시간이 몇 시인데 네. 지금 밥을 먹어?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들었니? 지금 1시 넘었어. 기운이 없어서 그냥 정신 좀 차리려고 먹고 있는 거야. 아들이 오기 1시간 전 자다 말고 부엌으로 나와 죽을 만들기 시작했던 엄마 양희 씨. 이런 일이 자주 있나 본데요. 배가 좀 아프기도 하고 또 약도 먹어야 되고 해서 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좀 속이 너무 거북하고 안 좋아요. 그래서 약 먹으려고. 참, 그러고 보니 가게에서 식사를 거의 못 드셨었죠? 엄마, 응? 속이 안 좋아? 예전부터 속 안 좋다고 했잖아. 고질병이야. 어차피 저 약 먹고 그러면 또 괜찮아져. 너 지금 뭐 하루 이틀 아픈 것도 아니, 아니고. 이거 뭐 위장약 먹는다고 뭐. 나? 그때뿐이지. 복부 통증과 속쓰림이 찾아올 때면 죽을 먹고 위장약까지 먹어야 속이 편해진답니다. 유벽 보호하는 약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속이 많이 자주 쓰리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이런 거라도 먹어야 잠이 와요. 아니면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위 질환이 엄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데요. 두 아들도 늘 속이 안 좋아 고생하고 있답니다. 저는 국물 없던가 탄산음료가 없으면 음식을 잘 밥을 못 먹어요. 그리고 탄산음료를 안 먹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잔 적도 있는데 안 먹어보려고 자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일어나갖고 침대에서 이렇게 구토도 한 적도 있고. 밥을 제때제때 못 먹으니까 여기 명치 쪽이 좀 답답하고 좀 체한 느낌? 그런 게 자주 있고요. 그리고 술도 좀 제가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속이 좀 안 좋고 쓰리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험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래서 위가 험한 위험한 가족으로 제보를 해주셨던 거군요. 나도 나지만 너희들은 아직 젊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위가 안 좋아서 고생을 해서 어떡하니. 빨리빨리 먹는 습관을. 가족들의 위험한 걱정 속에 밤이 깊어갑니다. 며칠 뒤 다시 찾아간 양희 씨네 집. 아침부터 온 가족이 바삐 어딜 가시나요? 엄마 걱정돼? 몇 년 만에 하는 거라 좀 안 좋은 거 나올까 봐 걱정되는데 외할머니도 또 그렇게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많이 걱정돼 사실은. 어떻게 나오던 결과가. 일단 가보자. 오늘은 온 가족이 큰 결심을 하고 함께 위내시경을 받는 날이랍니다. 꼼꼼히 건강검진을 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속쓰림, 소화불량, 잦은 체함, 구역감 등 다양한 위장장애를 호소했던 가족.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김진혁 씨 내시경 소견이 약간 이제 위험이 전반적으로 좀 깔려 있고요. 위에 이제 하단 3분의 1 지점 부분에 표재성 위염이라고 해서 염증이 좀 있어요. 큰아들 진혁 씨는 표재성 위염 진단. 표재성 위염이란 이제 위가 실제로 위의 막이 4개의 이제 층으로 나뉠 수 있는데 위 층 중에 첫 번째 이제 층이 점막이거든요. 염증이 그 깊이까지 도달하지는 못하고 표면에만 염증이 국한돼서 나타나는 거를 표재성 위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손상이 처음 시작되는 게 이제 표재성 위염인 거예요. 그게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면 더 심해지면 이제 궤양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김진우 씨는 위에 전반적으로 염증도 좀 깔려 있는 편이고, 그래서 헬리코박터 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검사 결과에서 헬리코박터균이 확인된 진우 씨. 헬리코박터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만성 위염과 위암 발생률의 증가를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김양 씨는 내시경 소견상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위축성 위염이나 만성 위염의 소견이 더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세 분 다 위 내시경 상태가 나이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위축성 위염도 좀 있어 보여서 각별한 관심과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위축성 위염 결과를 듣고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보통 그 어머니 세대보다는 젊으셔서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사실은 마음을 놨는데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서 평상시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준 것 같아가지고 자식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위쪽에 염증도 생기고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저는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좀 기분은 찹찹합니다. 이 가족의 위 건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며칠 후 다시 만난 양희 씨네 가족. 파 이거 여기 있어. 다듬었어.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 오늘 뭐 하기 음식? 오늘 김치찌개 하려고. 형 김치찌개를 할 줄 알아? 내 자취가 20년이야. 위내시경 검사 후 좀 달라진 것 같은 집안 분위기. 오늘은 진혁 씨가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평상시에 엄마가 저 때문에 좀 많이 속을 좀 썩으셔가지고 지금 위도 좀 안 좋아지신 게 다 제 탓인 것 같고 해가지고 오늘 제가 특별하게 좀 사랑을 담아서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홀로 산책을 하는 양희 씨. 언제부턴가 답답한 마음이 들 때면 무작정 걷는 게 습관이 됐다는데요. 첫째는 이제 큰아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 앞으로도 지금도 많이 걱정을 하지만 앞으로도 많이 걱정이 돼요. 한 3년 동안 행사도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일도 못하고 하니까 정신적인 거나 모든 스트레스를 본인이 받고 있고 항상 긴장하고 예민해 있더라고요, 아들이. 힘들고 괴롭다라고 많이 전화 와서 밤에 많이 울어요. 제가 포기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또 계속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요즘에는 솔직히 마음이 좀 많이 불안해요. 진혁이 때문에. 아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아들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는 엄마의 마음.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겠죠. 이게 다 뭐야? 앉아 밥 앉아서 식사하세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차렸어? 네. 엄마를 위한 최고의 만찬. 맛있을지는 고마워. 모르겠지만 맛있게 드시오. 네. 평소에는 밥 좀 해먹어. 오늘은 엄마를 위한 아들의 깜짝 이벤트에 얼었던 엄마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위험한 가족도 위 건강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저희 100세 프로젝트에서도 힘을 보태야겠죠? 음식으로 몸을 치유하고 마음으로 어루만져주는 다정한 100세 주치 이기호 전문의가 직접 위험한 가족을 찾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아드님이시군요. 아, 네. 저 안녕하세요. 백세 주치 이기호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식사하고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님이시고, 네. 남동생이요. 동생이시고. 네, MC 썰입니다. 아, MC 썰 형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화를 잘못 아이고, 걸었어요. 네. 전화를 잘못 걸었어요. 네. 저 잘못 찾아온 건 아니에요. 아니,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전화는 네. 잘못 걸었지만 찾아온 건 잘 찾아온 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위가 아주 위험한 가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보고, 걱정하고, 그래서 좀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세 분 제가 보니까 위내시경 검사를 하셨던데, 저는 표재성 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헬리코박터균이요. 헬리코박터균 감염. 저는 육축성 위염 진단받았어요. 위에 생기는 병은 지금 거의 다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위험한 가족인지를 잘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식사하고 계셨던 거죠? 아드님의 따뜻한 반찬이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거든요. 제가 오자마자 눈에 탁 띄는 게 있었거든요. 네, 김치찌개 그릇 수하고 사람 수가 안 맞아요. 이게 찌개 그릇이 없이 그냥 다 여기다가 이렇게 드시고 계신 거죠? 네. 먹기도 편하고 이제 가족이라서 네. 워낙에 예, 같이 이렇게 먹는 게 이제 습관이 됐던 습관이라서 것 같아요. 누구였죠? 헬리코박터균에 저요. 계신 분이? 네. 우리가 이제 음식을 계속 같이 먹고 숟가락을 한 군데 섞고 이런 상태가 헬리코박터균의 감염률을 굉장히 높이거든요. 이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감염이 되는 거냐면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사람에서 사람으로 균이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헬리코박터균의 감염률이 높으면 위암에 걸릴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국그릇이나 밥그릇이나 반찬을 젓가락, 숟가락으로 한 군데에 섞어서 함께 드시는 것은 절대 하시지 말으셔야 되는 거죠. 위암 수술 환자 1,007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수술 뒤 헬리코박터균 재균 치료를 했던 환자의 암 재발률은 7%로 그렇지 않았던 환자보다 2배 정도 낮았고요. 여기에 위손종 환자 450명까지 합쳐서 그 재발률을 보니 거의 3배 차이가 났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또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지금 국물하고 양념이 굉장히 진해 보여요. 잠깐만요. 짠! 미리 염도 측정기를 준비한 100세 주치. 과연 100세 주치의 우려가 맞았을까요? 네. 와, 지금 염도가 네. 3.5가 나왔어요. 3.5. 보통 우리가 육수의 염도 적정한 게 한 0.6에서 0.8 정도가 적정하다고 봐요. 김치가 소금에 절인 거잖아요. 짜니까. 그게 한 2%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짰나? 우리 먹을 때 못 느꼈는데. 어머님 혹시 어머님 입맛에는 어느 정도 오셨어요? 제 입맛에도 조금 짜기는 했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처음으로 해주는 밥상이었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건강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이 염분 섭취가 너무 과다해가지고 짠 음식을 계속 먹잖아요. 그럼 몸 안에서 이 위에서 이 위 점막이 파괴가 돼요. 위를 보호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자꾸 염증이 생기니까 이게 만성화가 되면은 어머님 아까 위축성 위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위험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상태가 계속 만성화가 되면 위암과 같은 그런 병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위암으로 가는 불행의 씨앗. 위암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위험한 가족이셨다면은 앞으로는 절대로 위가 험한 위험한 가족이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위험으로 진단받는 사람 통계적으로는 한 500만 명이 위험으로 진단을 받았다. 10명 중에 1명이니까 10% 정도가 위험으로 진단을 받은 건데 세 분도 이번에 내시경 하시기 전에 예전에도 검사를 하시고 위험이었던
있었던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검사할 때마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위가 좀 안 좋다고 네. 알고 있어갖고 맨날 약국 가갖고 위장약도 챙겨 먹고. 저도 이제 검사할 때마다 위험이 있다고 약을 일주일치씩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그거 먹고 이제 안 가서. 대부분이 내시경 검사 받고 위염으로 진단 받고 약 며칠 먹다가 다 먹고 나면 에이 또 괜찮나 보다 하고 술 마시고 맵고 짜게 먹고 그러다가 또 1년이 지나서 또 내시경 하면 또 위염이라는 얘기 듣고 보통 위염이 이걸 병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러다가 병을 키우는 거예요. 이 위염을 키우고 방치하다 보면 그러면 위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위암 환자 중 60%는 기존 위 질환이 위암으로 발전한 경우이며 위암 환자의 80%가 본인의 증상을 가벼운 소화장애라고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 위염을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소화불량이라는 것 자체가 위암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거든요. 소화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화제를 아예 그냥 상비약으로 이렇게 쟁여놓고 현재 그 밥처럼 같이 먹고 있어요. 밥 먹고 소화제 먹고. 소화제 매니아. 네. 언제부턴가 종류별로 채워져 있는 소화제들. 양희 씨 일상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돼버렸는데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의약품 1위라는 소화제. 한국인 37%가 매일 소화제를 복용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인데요. 정말 소화에는 도움이 될까요? 보통 우리가 소화효소라는 거는 췌장에서 만들어져요. 뭐 아밀라제, 리파제 이런 효소들을 만드는 건데 그런 성분들을 인공적으로 진짜 만든 게 소화제거든요. 그런 소화제는 뭐 소화를 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 어머님이 많이 드신다는 액상 소화제는 향신료, 위를 좀 시원하게 만드는 성분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일시적으로 청량감을 주거나 더부룩한 것을 좀 줄일 수는 있는데 위에 생긴 염증이나 위의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위염이 있는데 위염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위암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나요? 위암에 걸렸다고 무조건 위암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암에 걸린 사람 중에 일부가 위암이 되는 건데 한 20년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변한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누가 표재성 위염이었죠? 네. 이제 단순 위염이라고 하는데 시작은 보통 단순 위염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이 만성 위염, 위축성 위염, 어머님 말씀하신. 그 다음이 장상피화색. 그 다음은 이형성증, 이상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올라갈수록 위암에 걸릴 가능성이 사실 급속하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일단 내가 위축성 위염으로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위암에 걸릴 가능성이 위축성이 없을 때보다 5배. 장상피화성이 생겼다 그러면은 위암에 걸릴 가능성이 10배에서 20배. 세계 위암 발생률 1위 대한민국. 30대 암 사망률 1위이기도 한데요. 속 타는 현대인들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위, 식도, 역류질환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어서 속 쓰린 엄마의 위를 다스려줄 음식 솔루션 시간. 우리 위험한 가족의 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서 위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매운맛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재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자, 위 건강을 보호해줄 수 있는 식재료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마늘. 네. 이 마늘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알리신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거든요. 이 알리신이 이 장이나 우리 위장관에 있는 나쁜 균을 죽이는 그 살균력이 페놀이라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소독제로 쓰는 약이 있는데 그것보다 살균력이 한 15배 정도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위 건강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마늘을 이용해서 적당한 매운맛 마늘에다가 밀가루 대신에 두부면을 활용해서 네. 마늘 두부면 볶음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마늘을 이용한 속 편해지는 음식을 만들어 볼까요? 마늘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마늘이 약간 갈색빛이 좀 나도록 캐러멜색 두부면을 넣어서 볶는 거예요. 두부면 특유의 향이 날 수 있으니 화이트 와인이나 맛술을 조금 넣고 마지막엔 파르메산 치즈도 살짝 올려줍니다.
한번 드셔보실까요? 어때요? 담백하고 맛있는데요? 즙을 좋아해가지고 네. 맛있어. 사실 저는 이제 무조건 이제 불 들어가는 매운맛을 좋아하는데 의외로 이것도 마늘향이 괜찮은데요? 제 입맛에? 너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자극적인 거 매운 것만 먹다 보면 결국은 위산 과다가 되고 위 점막이 파괴되고 위벽이 망가져서 위염이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마늘같이 위벽도 파괴하지 않으면서 위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매운맛을 드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착한 매운맛.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건강관리라고 하면 음식만큼 중요한 게 운동이잖아요. 준비물이 있습니다. 어떤 거? 고무장갑. 아, 그 집에 다 있죠. 네. 있죠? 네네. 고무장갑을 위로 올린 다음에 격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배꼽까지 올리면서 이 고무장갑하고 무릎이 닿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힘들어 보이는데? 아, 힘들어 보이세요? 네. 좀 굉장히 힘 안 들이는 척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응용 동작으로 따라하는 큰아들 진혁 씨. 많이 화나셨어요? 네. 아, 격파를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가지고. 이 운동이 기본적으로 이제 복근을 강화하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위, 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복벽이나 복근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것이니까 이렇게 복근 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은 당연히 이제 위장관의 그런 연동 운동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 팔, 다리, 복근까지 전신 운동이 가능한 고무장갑 격파 운동. 매일 잊지 마세요. 이제 어느덧 마무리 시간입니다. 위험한 가족을 위해서 음식도 배웠고 운동도 배웠잖아요. 또 한 가지 선물, 제가 준비한 선물을 여기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뭐 같아요, 이거? 보석? 보석? 저는 굵은 소금처럼 좀 더 큰 소금? 세 분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요, 메스틱이에요. 일단 우리가 위를 보호하려면 핵심이 있어요. 위산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는 걸 막아야 되는 거, 위를 싸고 있는 점막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이게 핵심인데, 이 메스틱 안에 핵심 성분 중에 하나가 올리논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식이섬유가 있거든요. 이런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도 막고, 위 점막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서 결과적으로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키오스 섬에서 채취할 수 있는 천연 물질 메스틱. 메스틱 나무의 상처를 내어 흘러나오는 수액을 채취한 뒤 건조하여 굳힌 것을 메스틱이라고 하는데요. 1년에 단 한 번 나무 한 그루당 150g만 채취할 수 있는 귀한 물질이라 신이 내린 눈물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제가 준비해온 그 메스틱 약이 한 150g 정도 되거든요. 메스틱 나무 한 그루에서 1년 내내 모으면 딱 이 150g이에요. 아, 나무에서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양이? 그만큼 귀한 게 이 메스틱이거든요. 이 건강에는 이게 어떻게 좋은 건가요? 메스틱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위에 염증도 없애고요. 위 점막의 손상을 막아주니까 위 점막을 계속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 메스틱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섭취 3주 만에 위 통증, 위장 통증 등의 기능성 소화불량, 속쓰림 등이 77% 개선된 것이 확인됐고요. 또 90일간 매일 메스틱 1mg이 함유된 껌을 씹게 했더니 헬리코박터균이 억제되고 위염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위험한 가족을 뵙고 많은 말씀 나눴는데 오늘 준혁 씨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제 오늘 어머니를 위한 밥상을 제가 또 차린다고 차렸는데 이게 더 저희 가족 위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개선할 문제를 제가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열심히 운동도 하고 맛있는 그 음식 있잖아요. 대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세 분 잃어버린 위 건강 앞으로 되찾을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위염을 잘 다스려야 위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법. 이번엔 위암을 극복하고 제2의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분을 만나러 가봅니다.
오래된 서점에서 매일같이 데이트를 즐긴다는 분들. 여기 주인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위험 극복하시는 분 맞으세요? 아니요. 내가 아니고서는 우리 식구가 5년 전에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은 완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는 눈 안 찔려. 머리가 이렇게 옆으로 있는데 이렇게 머리 좀. 어머나, 한 쌍의 원앙이 바로 이런 모습일까요? 아내의 위암 진단, 수술, 회복기를 거치는 동안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게 느꼈다는 남편 양성훈 씨. 지금도 항상 곁에서 아내의 건강을 살피고 있다는데요. 여기 오래간만에 오니까 많이 변했지? 옛날 생각나네. 네, 이제.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그래도 여기에 내가 30년 청춘을 바친 곳이. 이 서점을 직접 운영하셨어요? 내가 88 올림픽 그쯤이 됐을 거예요. 그때 시작해가지고서는 하다가 그만둔 게 벌써 한 8년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서고가 이쪽으로 전부 다 그냥 뺑 둘러가면서 책이 꽉꽉 차해가지고 여기 모자라서 바닥에도 이 자대에다가 그냥 전부 깔아놓고. 54년 전 부부가 되어 가게 운영, 사업, 서점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왔다는 부부. 수많은 굳은 일 중에 위암을 진단받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답니다. 그때 17년인데 건강검진에서 이 4시간 검사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뭐 3분이면 될 거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생각해도 꽤 오래 하더라고요. 한 30분 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놀랄까봐 이제 위암이라는 소리는 안 하고 다음 주 검진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열흘을 기다려야 돼. 그 열흘이 한 1년 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결과 보러 가니까 위암이라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위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아내 덕임 씨. 남편의 정성스러운 간호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데요. 식구한테 올인하는 거죠.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아픈 사람 옆에서 건강한 사람이 챙겨줘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래 두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를 느낀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한 사람이 보호를 해서 그 사람 간호를 해주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기 이제 목도리 어째서? 암 선고 후 무너질 것 같던 하늘은 사랑의 힘으로 다시 파란색을 되찾았습니다. 위암 진단 후 포기하지 않고 위 건강을 위해 노력했다는 부부. 그들의 건강 비결을 이기호 주치의와 함께 들여다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암을 진단받은 지가 지금 5년이 지나서 예, 지금 이제 치료하신 지가 5년이 완전히 된 거죠. 그렇죠. 네. 그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완치됐으니까 오지 말라고. 완치됐으니까 오지 말라. 짠! 아이고. 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치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금은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운동하죠. 아, 지금 운동을 하고 계셨었어요? 이거 위 운동. 이렇게. 아버님이랑 위절제 수술 후 재발의 두려움에 떨 때 힘이 되어 주었다는 이 운동. 두 손을 든 다음 팔을 끌어내리면서 한쪽 무릎을 들어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저 이건 네. 지금 4년 동안 하는 건데. 4년 정도. 아니, 이 운동이 기본적으로 복근 운동인데 이 운동을 지금 제가 하면서도 위 건강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데요? 네. 힘이 팍팍 느껴지네요, 어머니. 이제 등산 다니다가 위 수술하고 나와갖고 이제 못 나가니까 집에서 이제 이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스도 잘 빠지더라고. 가스도 빠지고. 부부의 냉장고도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을까요? 그때 발견한 무언가. 식재료들을 잘게 썰어서 담아두셨네요. 식재료들을 왜 이렇게 다 잘게 썰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이 소화를 못 시키니까 제가 항상 그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좀 요리를 좀 해가지고 네. 밥 먹을 때 밥에 얹어서도 먹고 소화 잘 되라고 저렇게 잘게 썰은 거예요. 위암 수술하신 분들이 제일 불편해하시는 게 소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잘게 썰어 놓으면은 영양소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소화는 잘 되고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2년 죽만 먹고 있다가 이제 죽을 네. 많이 끓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그걸 좀 먹어야 되니까 저렇게 해갖고 네. 이제 과일 이거 먹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도 한번 배워볼까요? 이렇게 먹기 좋게. 영양소는 그대로 살고 소화도 잘 시키고 이렇게 준비할 때 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해주는 음식 정성껏 해줄 테니까 빨리 먹고 좀 완쾌 해주라고 기도하면서 이걸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자르다 보니 어느새 다양한 과일이 수북해졌나요? 아내를 위한 과일 샐러드도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과일을 골고루 섞어서 골고루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다가 과일 요구르트 마지막에 꼭 뿌려야 한다는 요것. 아버님 이게 뭐예요? 이게 메스틱이라는 겁니다. 이걸 항상 이렇게 섞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화도 잘 되고 효과가 아주 좋아요. 위암 진단 후 남편과 함께 먹기 시작했다는 메스틱. 위염이 위암으로 변하는 걸 직접 경험한 후 위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었답니다. 오늘은 맛이 어때? 맛있어요. 다행이네. 5,000년 전부터 그리스인들의 위 건강을 지켜준 재료로 알려지며 유럽의약품청의 전통적인 허브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메스틱. 소화불량 환자들에게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십이지장 궤양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2주간 메스틱 섭취를 통해 80% 증상 개선이 확인됐고 이 중 내시경 확인 결과 70%가 궤양성 질환 개선이 확인됐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에서는 위 점막 손상으로 인해 증가된 위액 분비량이 감소했고 손상된 위 점막이 메스틱 섭취로 인해 완화되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두 분 이렇게 식사하시는 거 보고 참 똑똑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신대륙 발견한 콜럼부스 있죠. 이 콜럼부스가 메스틱의 가치를 매기려면 금으로 가치를 매겨야 된다. 그 정도로 귀하게 여겨져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 메스틱이 위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제 가치를 인정받는 거니까 그렇게 왕들이 먹을 때는 원물을 먹어야 되니까 굉장히 뭐 구하기도 어렵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식약처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인증된 것들. 이렇게 분말 형태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드시면 이제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뵈니까 워낙에 또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또 위에 스트레스도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두 분 제가 정말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네. 어렵게 다시 찾은 위 건강. 앞으로도 굳세게 지켜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위험한 가족. 오늘은 큰아들과 어딜 가시나요? 아들이 일 잘하는지 보려고 나왔어요. 아니 왜? 아들이 맨날 놀고 일 안 할까봐? 그렇지. 서울에서 어떻게 일하고 지내는지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진혁 씨. 저 진혁이 엄마예요.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누나인 줄 알았죠, 어머니. 전 배우인 줄 알았어요. 오늘 이제 소속 또 가수 김리아 그리고 오늘 녹음 도와주실 우리 해주신 감독님. 겁니다. 네. 저희 설이 네. 요즘에 잘하고 있나요? 완전 잘하죠. 사업도 잘하지, 웃기지, 잘생겼을 뻔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를 안 닮아가지고. 엄마를 닮았으면. 나를 항상 아이처럼 해주세요. 목소리가 좋아. 괜찮아. 사랑이 서툰 여자랍니다. 멜로디도 시고 좋은 거 같아요. 노래 좋죠. 사랑해요 고마워요 나의 사랑아. 아들이 노래만 하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작사, 작곡도 하고 후배 가수들도 또 이렇게 선출해서 또 이렇게 키우고 있으니 집에서 봤던 애랑 달라요?
아우, 너무 달라요. 저 깜짝 놀랐어요. 실력 한번 보여드려야지. 뭐지? 제 노래 보여드려야지. 제 노래를요? 그럼. 엄마 한번 드려. 화이팅! 전화를 잘못 걸었어. 전화를 잘못 걸었어요. 뒤늦은 후회를 하네. 엄마 번호도 못 외우는데. 아, 근데 누구십니까? 설마 아니신 거죠? 그냥 모르는 척 바꿔줘요. 오, 박수! 가슴이 즐거운 노래인데 왜 웃으세요? 갑자기 뭉클해진다. 아이고, 아니 신나는 가사인데 왜? 엄마가 뒤에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아니 뭘 미안해.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엄마라는 존재만으로도. 미안하다. 그럼 존재만으로도 뭐. 저는 아들이 항상 걱정만 했지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줄을. 후배들 또 선배들 옆에 이렇게 든든하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를 오늘에서야 제가 알고 느끼고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원주에서 걱정하지 말고 서울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고맙고 항상 사랑해요. 건강해야 돼. 네. 오늘은 진혁 씨가 단둘만의 저녁 식사도 준비했답니다. 이게 뭐야? 너무 예뻐서 못 먹겠지 않아? 이게 다 음식이야? 다 건강식이거든. 엄마 위 건강. 그래서 이걸 준비했어? 그럼 먹어봐. 그거 같아. 버섯. 어머나, 오늘 여러모로 참 뿌듯하시겠어요. 좋은 걸 많이 먹어야 된다고. 우리 아들 때문에 맛있는 거 먹어보네. 잘 먹고 잘 흡수시켜야 위 건강도 살아나고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이 더해지면 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도 날아갈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건강한 재료로 이제 만들어서 자주 먹는 게 중요한데 오늘만 먹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엄마가 우리가 배운 대로 건강한 음식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버릇을 실습관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 건강한 음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엄마도 계속 먹었으면 좋겠고. 이 다짐 오래오래 지켜가기를 응원할게요. 한편 원주에 있는 진우 씨도 위 건강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대충 먹는 밥 대신 반찬과 국이 잘 갖춰준 식사를 유지 중. 처음에는 귀찮아갖고 가게 나가갖고 그냥 막 인스턴트로 때우고 대충 먹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먹는 것도 있고 채소 반찬 같은 거 사가지고 최대한 먹고 출근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스틱도 매일 잊지 않고 섭취. 시간이 날 때마다 위 건강 운동도 해주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진 않더라도 건강한 습관은 함께하는 약속.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 개선, 꾸준한 운동, 그리고 메스틱 섭취까지 4주 동안 열심히 위 건강 개선을 위해 달려온 위험한 가족. 과연 그들의 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내시경 검사 결과가 다 나왔는데 김진혁 씨 위나 이제 식도에 이제 점막이 다 균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부분적인 염증 소견이나 뭐 식점이 심하거나 이런 소견이 없어서 지금처럼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시면 괜찮겠어요. 김진우 씨도 이제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하고 치료까지 다 한 건데 지금 보면은 추적 검사로 지금 내시경을 본 부분에서는 점막 자체가 이제 매끈하고 부분적으로 벗겨지거나 발적이 보이거나 하는 염증 소견이 없어요. 어머님은 어머님 진짜 근데 내시경이 좋아졌어요. 어머님 보면은 전에 이제 내시경 검사 한 거에서 보면은 이제 얇아진 부분도 있고 했는데 이번에 봤을 때 보면 내시경 사진 보면은 이런 데가 다 점막에 충분한 두께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내시경 이번에 검사한 거는 상당히 정상에 거의 근접하는 소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검사했을 때보다 다행이다. 결과가 좋아가지고 다행이네. 한시름 놓은 것 같아. 관리를 잘해가지고 진우도 나 엄마도 결과가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하네. 새해에 좋은 결과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다. 앞으로 우리 건강하게 살자, 아들들. 사랑해. 건강을 지키자, 올해는. 화이팅! 이제야 비로소 위험한 가족 탈출 성공. 우리의 위가 보내는 경고 신호 위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Blue skies high above, can you feel it too? 'Cause I don't wanna be inside on days like these. Locked up inside my mind and feeling like I lost the time. That's why I wanna spend the day by your side. 'Cause baby, it's a beautiful day to get away. 채널 A